예, 저도 오늘 경상남도 문화관광 매설사 교육이 우리 남해에서 어제 오늘 있었어요. 그 어제 솔비치, 우리 남해 솔비치가 생긴 거 아시죠? 거기서 자고 오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해설사 40세 분을 태우고 9시부터 3시 그 예시 될 때까지 투어를 하고 그리고 또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 혹시 늦을까봐 오면서 김밥 먹고 그렇게 왔는데 또 김밥을 그래. 제 이름은 여기 일단 서재심입니다. 원고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나이가 62입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남해에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제 한자가 제 이름이 천천히 서 있을지 마음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거나 투어를 할 때 멘트가 저는 천천히 마음을 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두들 때도 천천히 두듭니다. 한 번 정도 약간 뒤통수 맞을 때는 참아주는데 한 3번쯤 맞으면 그 뒤로는 그 뒤쪽으로는 그분을 이제 못 붙여갑니다. 그게 사주명리학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제 나름으로 한 3번 정도 뒤통수를 치면 좀 근본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그 뒤로는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거둔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남해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10월 말이었습니다. 너무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설천면과 그 남해 부산에는 야간 거리가 있는데 우리 설천면 같은 남해인데 제가 살고 있는 설천면은 소나무뿐이라 소나무나 그렇게 할 수가 별로 없어요. 가을에 단풍이 그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남해 부산에 왔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청용자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때부터 이제 남해를 좋아했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누구셨냐면 김동백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시를 읊어주셨어요. 이런 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 먹기를 일세이는 바람에도 나는 겨울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 시를 읽어주셨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잎새기는 바람에 왜 그런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지만, 정말 착한 사람인가 보다. 저런 나뭇잎이 흔들리는데도 배우겠으니, 나이가 들어서 시대 상황이 그분을 그렇게 괴롭게 했다는 걸 나중에는 이해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6세 되던 해에 작가 김문희선 카레 노래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그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레 노래를 도서관에 가서 반납 날짜가 되면 제가 옛날에는 좀 안안해가지고 책 사는 거 아까워가지고 맨날 책을 빌려다 읽었거든요. 도서관에 반납하고 다시 빌려가 읽고 반납하고 다시 읽고 지금까지 저는 카레 노래를 한 10번이나 읽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충무공 이순신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2인데 12살에 남해 부산에 반하고 15세 윤동규의 서시에 반하고 그 다음에 36세 작가 김의 카레 노래에 반하고 이 50년 동안 이 3가지만 예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연, 남의 자연, 그리고 시, 그리고 충무공 이수신
강의 섭외를 할 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좀 강의를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수학, 영어, 과학은 빵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을 못 갔어요. 제가 예비교사를 쳤는데 수학하고 영어하고 과학 점수가 그냥 찍었는데 거의 제로 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비고사 우리가 그때는 예비고사였거든요. 208점밖에 안 나고 왜냐하면 영어 50점이고 과학이 점수를 많이 차야 되지 않습니까? 제 세대가 계시죠. 그래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늦게 제가 해설사는 이제 자연을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해설사 교육을 42살에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제 2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해설사를 하면서 제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나오고 그때 제가 학사 논문이 이겁니다. 칼의 노래에서 보이는 주인공과 그 작가의 죽음을 보는 시각 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학사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 강의서를 갖고는 제가 하루 만에 이 원고를 썼습니다. 이걸 왜 쓸 수가 있느냐면 평소에 투어 해설을 하면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목으로는 제가 이제 불가피 생활 우리 나라가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에 인간들이 뭔가를 창조해서 만들어낸 거기에 또 플러스 돼서 진짜 예술이 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천의 자연에 인간 창조력이 더한 예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예술을 좋아합니다. 예술은 제가 초등학생들 강의를 가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 창왕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한 뭐가 되기를. 근데 제가 우리 남해는 초등학교가 학생이 유치원 내일도 제가 남명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노도로 들어갈 건데 유치원들이 얼마 어리죠. 그죠? 6살, 7, 8 유치원인데 이렇게 학생이 됐습니다. 유치원생 한 7명 이래가 도합 합해서 한 30명 되는 그런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술이 뭐냐 일상이 예술이다 이렇게 제 아는 사람이 초등학생 강의 제목이 너무 무겁다. 안 무겁다. 여러분이 부모가 원하는 그 거창한 교수나 이런 사람이 안 돼도 된다. 만약에 청소를 하더라도 거의 일에 정성을 다하고 그것이 정말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그게 예술이다. 여러분은 이 삶의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설을 하고 있지만 해설 장소에 가서 우리가 해설하는 공간이 있으면 청소부터 제일 먼저 합니다. 청소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동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네. 저도 원래는 해설을 잘한다. 아니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것이냐 제가. 신규 교육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9월 10일을 제가 사실 제가 이런 색깔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의 자연 인간 창조에 대한 예술에서 우리가 남해대교 가보셨죠? 그 남해대교가 노량이라고 마을에 있습니다. 노량. 이 이슬로자 교량양자를 씁니다. 이슬을 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해도라는 섬이 섬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남해도라는 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 이래가 보이지 않나요? 이 본섬, 이 미조가 발이고요.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애기가 어머니 무릎에서 마이크. 애기 엉덩이, 애기 머리, 마이크 써주셔야 돼요. 마이크. 네. 자, 그렇죠. 그래 보이죠? 보이나요? 사람 머리.
그리고 이게 등, 네. 그리고 엉덩이. 기가 막히게 다음 납사할 때 다랭이 마을을 갈 텐데 그 다랭이 마을에 유명한 게 암수바입니다. 네. 숫바위는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하고요. 암바위는 여인이 아기를 베고 언덕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엉덩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성은 아기가 나오죠. 아기가. 그래서 여기 여성 엉덩이. 근데 기가 막히게 여인이 아기를 베고 언덕에 기대어 있는 그게 보통의 우리나라의 암수바위 하면 있잖아요. 암바위가 그냥 여성의 생식기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다리마의 암바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릎, 애기 엉덩이, 애기 발, 그리고 여기 애기 머리, 여기 애기 팔. 근데 우리 남의 여기에 사우스 케이프가 있습니다. 애기 팔. 이거는 강의를 하면서 수시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슬다리와 남해각, 아까 남해각 말씀하시던데, 이 남해대교가 만들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1964년에 그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저도, 거제도 저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64년이면 있잖아. 정말 예전이잖아요. 이게 뭐 교통이나 이런 게 불편할 텐데 여름에 이제 저도로 휴가를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경상도 사람들이 포진해 있죠. 근데 64년 그 시기에 서울서 거제도 저도까지 가니까 진해나 이 부산 이런 가까이에 그 대통령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처럼 남쪽에 왔으니까 고향에 어머니 보러 간다고 부모님 보러 간다고 밤에 다 갔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경호과장이 누구였냐면 신동관이라고 우리 남해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안 가요. 저녁 밥자리에서 왜 안 가나 자네도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라 하니까 신동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우리 고향은 내가 가서 경호과장이잖아요.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 못 온다. 그럼 내 역할을 못한다. 그 소리에 감동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야, 그러면 신동강 고향에 다리가 하나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럼 계획서를 올려라. 이 하나는 전설 같은 이야기고요. 하나 팩트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1965년에 오셔서 남해 충렬사를 답사하고, 충렬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남해가 건너 이쪽에 이 언덕에 충렬사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시신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답사라 오시고, 그때는 배를 다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님 같은 사람은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는데 이 접근성이 좀 그렇다. 다리를 놓쳐서 나왔다는 설과 신동관의 전설 이야기가 있는데, 신동관 이야기는 제가 해설을 하고 영상관에서 해설을 하는데 그날 지금 우리 다낭 호텔을 하시는 분이 이환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낭 호텔 사장님인데 신동관 국회의원의 사측 처남입니다. 제가 영상관에 해설을 하니까 전반적인 해설을 하니까 이분이 저를 해설사가 그 재밌는, 이게 우리가 여행을 오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런 딱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 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남의 해설사들에게 전달해 이런 얘기도 해라 하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고요. 이 남해각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동노량이죠. 사진은 여기가 남해노량입니다. 여기가 노량대교입니다. 여기가 남해대교죠. 근데 이 노량이 이슬로자 교량장자잖아요. 이슬다리는 어디로 가 있는데 저 하동노량이 있죠. 남해노량. 그게 연승지명이죠. 이 이슬 같은 다리가 두 개가 생겼어요. 여기가 남해대교, 노량대교인데 이걸 왜 이 지명을 이렇게 지었냐면 예전에 다리가 없을 때 이슬, 이
이게 물안개가 끼고 하면 이게 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을 이슬다리라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1973년 6월 22일 날 개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물의 형상을 보고 보편적 가치와 무엇을 한 것이 과학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 사물의 형상을 보고 이 다리가 교각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 없습니다. 가쪽에 뭐 있죠. 물살이 세. 안 돼. 교각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쪽만 하고 줄로 연결한 거죠. 이게 50년이 되니까 노후되잖아요. 이게 너무 무겁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2018년에 다시 개통한 게 노량대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물의 형상을 보고 거기에 맞게 다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도 과학은 사실에 입각한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과학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모셔왔고요. 여기 남해각은 이 다리를 놓을 때 그 당시 다리를 놓을 때 이제 1971년에 있잖아요. 우리 남해 국회의원이 신동관이 됩니다. 경호과장에서. 근데 신동관이라는 분이 굉장히 청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남해각을 혜태가 짓습니다. 우리가 혜태가 어디 호남지방의 사업체잖아요. 우리 노때는 이게 영남지방의 사업체고. 근데 사실은 호남과 영남이 굉장히 그때도 이렇게 반복할 텐데도 신동관이라는 분이 혜태 주식회사에 굉장히 사업체를 낼 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답니다. 이 이야기도 이한승이라는 단양호텔 사장님이 제게 들려준 건데 제가 남해각에서 애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딱딱한 얘기 하지만 여행 온 사람들이 공부하러 온 거 아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라. 그랬어요. 그럼 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러니까 이 신동관이라는 분이 이 남해각을 이제 혜태가 있잖아요. 원고는 노골적으로 안 드러냈습니다. 또 말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 북쪽에는 임진각을 짓습니다. 남해는 남해각을 지어놓고 이 신동관 의원이 너무 자기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이 혜태를 부모님이 운영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어두운 시절에 1975년 이때 관광객이 이 돈을 벌면 옛날에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가만히로 들어왔대. 그걸 지쳐가 힘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다 헤아리지도 않고 잠이 들 정도로 수입이 많았답니다. 근데 신동관이라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했대요.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사람을 뭘로 보고 나를 어디다가 그런 소리 하네. 그래서 받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지. 제가 당연히 받지. 이 바닥으로 이게 있잖아요. 여기가 숙소입니다. 여기가 3층구조입니다. 여기가 숙소에 억수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밑에가 카페하고 식당입니다. 여기가 밑에 1층, 지하 1층은 있잖아요. 노래방하고 나이트클럽입니다. 예. 2018년까지 운영된 곳인데 이게 1975년부터 예. 근데 여기서 보면 남해 이 바다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끝내줘요. 그런데 이걸 남해각에서 운영하다가 남해군에서 이제 2019년에 어떻게 인수합니다. 우리가 남해가 거의 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2003년 8월 28일 날 창선 삼척부대가 개통하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걸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관광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용자가 없으니까 약간 방치되다가 남해군에서 전시관으로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동, 사천, 남해 이쪽 사람들 여기 선보는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피로연 하는 곳이 이곳인데 지금은 전시가 위에 역사 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슬다리라는 거 이슬다리는 건너보셨습니까? 건너보셨나요? 네? 근데 이 더 기가 막힌 남해대교가 개통하는 날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동관 국회의원이 되고 1973년 6월 25일 날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남해대교가 6월 25일 날 개통하기로 했다. 결정이 났다. 그러니까 이한승이라는 사촌 처남이 밥을 먹다가 매형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했대요. 왜? 아니 6.25가 나가지고 그 한강다리를 다 폭파한 그 재수 없는 날 왜 우리 남해대교를 개통하냐고 그 하필 그날 개통하냐고 막 화를 냈대요. 그게 신동관이 아 그래 맞다. 잘말이 맞다. 그럼 언제 개통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처럼 차량이 많이 돼 있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리는 두 다리로 건너잖아요. 이게 두 다리로 건넌다 해서 22일 날 6월 22일 날 하자. 그래서 1973년 6월 21일 날 남해대교가 개통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과 팩트가 과학이죠. 그죠? 이건 그분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개통을 많이 해서 어찌 됐겠습니까? 이날도 박정희 대통령이 오시죠. 여기 가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혹시 잊어버릴까 이야기하는데 이 충렬사 가면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제가 카레 노래를 읽고 이순신 장군님을 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 산 넘어 저 동네에서 커서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충렬사 일학사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몰라서 무지하고 촌에 우리 클 때는 책도 우리 집에 없고 그냥 있잖아요. 이제 아는 상식 전부가 36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군인 하나를 구하겠다. 그게 알고 있는 상식 전부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위인들을 보면 위인전을 읽으면 그죠? 자라서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태몽도 대단하고 뭐 대단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어릴 때도 대단하고 미범하고 그래서 원래 사람은 이렇게 써나 보다 이렇게 나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카레 노래를 읽고 이순신 장군님에 반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이순신 장군님 관련된 책이 약 80건이 100건 가까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성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책이 한 1000권 정도 있는데 책장에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된 책은 따로 꼽아 놓습니다. 이런 책과 같이 꼽아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따로 꼽아놨습니다. 진짜 이 책장 한 4칸에 따로 꼽아놨는데 이순신 장군님 책 그런데 그 책 중에 현충사 도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반하냐 이순신에 1930년에 있잖아요. 춘원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 요정, 무정 이래서 그분이 1930년대에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신문에 연재했답니다. 거기에 보고 반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했다는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쿠데타를 하죠. 근데 1962년에 딱 이순신 장군님의 본관 아산에 있지 않습니까? 성역하해라. 1962년에 쿠데타한 이듬해에 바로 한 사업이 아산 현충사를 성역하해라. 아산 현충사에 가면 이순신 본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충사만 보고 옵니다. 현충사에서 낭창낭창 걸어서 한 7분 10분 정도 가면 그게 이순신 장군님의 본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순신 장군님이 사실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산으로 오는 이유가 배가가 아산에 있었고요. 10세 전으로 왔다는데 대부분 한 12살 무렵에 왔는데 대단한 청년이기 때문에 장인 어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무남동녀 외딸한테 장가를 갑니다. 이게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요. 지금 가봐도 그 본가가 얼마나 부자인가 알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를 전부 민가를 내보내고 거기를 현충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원 중에 가장 큰 공원이
현충사입니다. 22만 표. 예. 그렇게 하고 1962년에 시작해서 1969년에 완성이 되는데 그 60년대에 그 현충사가 완공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30억이 들었다. 그 시기. 근데 그 완공이 된 이후부터 이순신 장군님이 탄신제를 지나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참석 안 한 날이 있어요. 1975년. 그 제가 생각했어요. 그 책에 1975년만 참가하지 않고 모두 참석했다. 왜 1975년에 참석을 안 했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글을 읽다가. 그걸 생각이 났어요. 1974년에 유경수가 시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 차마 그 단신제 이런 데 와서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단신제는 안 하고 며칠 뒤에 아이들 데리고 그냥 조용히 현충사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9년부터 돌아가실 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충사를 참배했다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진짜 이순신 장군님을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여기 가면 이 충렬사에 그분이 다녀간 쓴 편판이 있습니다. 보천묘길. 우리가 저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만약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1597년 7월 16일 날 칠천량에서 원균이 개별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1592년 임진왜란이 났을 때 명나라가 있잖아요. 육군을 보내서 싸웁니다. 평양성 싸움이랑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수군은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칠천량 해전 이후에 수군이 옵니다. 명나라는 최고 직책이 수군이든 육군이든 도독입니다. 도독 진린이 왔을 때 고검도에서 이순신 장군님과 1598년 7월 16일을 만나는데 연합작전 4개월 하잖아요. 그때 선조 임금이 내린 교지가 명나라 수군 도독의 지시를 받으라.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이 딱 연합작전을 해보니까 아니라. 그래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4개월 연합작전에서 진린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에게 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명나라 수군 도독이 있잖아요. 선조 임금을 배하라고 떠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조선의 3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경천이지지제하고 보천요길 지공할 사람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과 땅을 실줄과 날줄로 삼아서 천하를 경륜할 능력이 있고 보천요길은 중국의 한나라 시대 해남다라는 철학서에 나오는데요. 하늘에 구멍이 났대요. 그런데 신하 같은 인물이 냇가의 돌을 옷같이 갈아서 하늘 그 구멍을 집었다. 하늘에 해가 흐려지니까 따와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나갔다. 그게 보천요, 귤보자, 하늘천자, 씻을 욕자, 해일자 이런 현판을 써주고 가셨습니다. 그럼 역사 속에 이 이야기를 알아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 충렬사와 남해각과 이슬다리가 있는 남해대교가 있는 이곳이 남해 제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가는포만 아까 제가 온 걸 보니까 다음 오시는 분이 가는포만은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가 어디냐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기가 다 바다입니다. 이렇게 다 바다였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소혀처럼 길게 들어앉은 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하동하력이죠. 강양 포스코죠. 여기가 다 바다였습니다. 이 안으로 쑥 이렇게. 그런데 이 한자가 있잖아요. 제가 한자는 안 찾아왔는데 관음이 골간자 소리음자. 관세음보살의 준말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보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동해 낙산사 홍련암, 강화도 보문사, 남해 보리암이 관세음보살 모시죠. 여기서는 소원을 빌면 틀림없이 들어준대요. 예. 장강합니다. 안 들으면 저한테 따지러 됩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관음폼 아닙니다. 관세음밭을 두 마리예요. 임진왜란 때 이게 다 바다였습니다. 노랑 예전을 할 때. 그러면 여기 보이죠? 여기 저기 여 옆에 순천이 있어요. 순천부터 울산까지 임진왜란 때 왜구가 외성을 약 서너 개 쌓아놓고 해안가에 주둔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진왜란이 왜 끝나냐면 이렇게 800리 해안선에 외성을 쌓아놓고 주둔하던 왜구들이 있잖아요. 도요토미가 죽으면서 철수하기를 약속하면서 여기 남해 여기 사천 앞바다에 직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순천만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테러 순천 외성에 저기 테러가 차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천 모여있던 왜구들이 그냥 일본으로 갔다면 노량해전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네들이 순천에 있는 왜구를 구해서 같이 가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노량 이쪽이 노량 남해대교라 치면 이렇게 오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그걸 알고는 그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너무 불리하니까 순천만을 풀고 나와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여기서부터 일자진을 칩니다. 그리고 왜구는 모르고 이렇게 오죠. 그런데 물때가 밀물이 되면 자연히 이렇게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진을 치고 공격을 하니까 얘들이 밀려 들어가서 이렇게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노량해전입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이 이 언저리 어딘가에서 전세했을 것이라고 추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신 정말 안타깝지만 조선 그 7년 전쟁이 끝이 났잖아요. 조선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루어졌죠.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팔만대장경은 뭡니까? 고려 사람들이 몽고 사람들이 얼마나 홍보종이라 하잖아요. 오죽하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사담인데요. 몽고 사람들이 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양고기가 그렇게 힘이 난답니다. 그게 흉악하다 이래서 흉노족이라 하잖아요. 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얼마나 자기 중국을 통일했는데 파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흉노족이 무서워서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예.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근데 그 몽고군이 맨날 쳐들어와.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 힘드니까 부처님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나무에 새기면 이네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렛쇠는 나무를 베어서 착 들어오면 있잖아. 여기 갯벌에 묻힙니다. 묻어서 한 개 8만대장 판각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오시는 분이 할 것 같고 저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서미정원과 다랭이 마을에 다랭이는 원래 있잖아 남해 사투리입니다. 우리가 좁고 긴 논을 표준 말로는 다랑이라고 합니다. 다랑이. 근데 남해 말로는 달갱이, 다랭이 이렇게 하죠. 이게 여기가 다랭이 마을입니다. 해안선부터 팔부 능선까지가 108층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런 데가 많이 자연으로 돌아간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이까지 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근데 여기 힘드니까 기루위원은 이제 거의 자연이 돼버렸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108번 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왜 제가 서미정원과 다랭이 마을을 가져왔냐면요. 이 서미정원을 조성하신 이분이 차명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업체를 했다. 근데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어디를 하냐면 유럽에 여행을 가서 유럽의 정원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원 하나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이분이 전국으로 안 다닌 데가 없답니다. 동해로부터 서해로부터 제주도까지.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대. 이것도 이 차명호 대표한테 제가 바로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단체를 다니고 회사를 하니까 이분이 보기에 좀 안타까웠나 봐요. 제가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이렇게 풀 갖고 막 손질하던 분이 정원에. 그래서 내가 예? 누구신데요? 이런 자기가 이 주인이라고. 그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마음에 드는 데 없다고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해 한 가보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남해가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데
남해를 설명해줘가지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안 가고 바로 남해를 왔답니다. 그래서 남해를 둘러봤는데 딱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다랭이 논입니다. 다랭이 논을 예, 이 정도 다랭이 논은 아닌데 이걸 바로 다 샀답니다. 예, 뭐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대요. 그래서 사서 이게 우리 경상남도 민간정원 1호가 서미정원입니다. 말 서미정원이란 뭐죠? 섬에 우리 남의 섬 서미정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예. 아, 섬 예, 제 발음이 그렇나요? 예, 섬, 서미정원과 다랭이 마을. 다랭이 마을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대한성과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도 이 다랭이 마을이 많잖아요. 근데 이 다랭이 마을이 이상하게 우리는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는 적은데 다랭이 마을을 되게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원래 왜 그럴까 이 생각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은 바다가 없어. 바다가 그죠? 이 바다 물빛과 이 논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근데 원래는 가천입니다. 더할까의 내천. 물이 항상 마르지 말아라는 뜻의 풍수 비보. 언어 풍수 비보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많이 씨대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물이 생길까봐.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물을 가둘 데가 없어. 저수지가 없어. 근데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언어 풍수 비보로 가천이라고 했는데 2020년부터 우리 남해가 진주에서 난강물이 들어오게 다 왜? 장산 삼초포대가 생기면서 그 다리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난강물이 우리 남해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클 때는 비가 안 오면 5일 급수, 7일 급수 이런 거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풍수 비보가 말이 씨돼서 이제 물이 항상 안 말라.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천이란 지명을 바꿔서 다랭이 마을로, 우리 남해 말로 다랭이 마을로 바꿨어요. 여기 서미정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한 개인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근데 이분이 굉장한 재력가예요. 근데 남의 자연에 보고 반했다는 사실에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배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미정원에 데리고 와서 해설하면 뭐 별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들려주면 그럼 다시 보이 또 그럴싸하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리암은 잘 아시죠? 네. 보리암은 이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깨달을 보자에 걸리자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자가. 예. 이거 사진이 좀 짧은데 여기가 상주죠. 상주. 여기가 남해 보리암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어때요 바위가? 이게 단풍이 들 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풍. 여기가 우리가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심용이 있고 이게 오른쪽 팔을 우백호라고 하죠. 왼쪽 팔을 자청용. 앞에 기운이 빠져나게 않게 하는 남주자 북현무. 근데 남해 보리암이 우리가 산은 용으로 보잖아요. 그죠? 내룡이라 하잖아요. 용이 뭘 좋아합니까? 용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용은 물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 용이 있잖아요. 이 용을 보자. 산맥을 용으로 보자. 용이 막 이렇게 달려 내려오다가 여기 상주 앞바다 물이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뭉치다죠. 누가 하셨습니까? 네, 뭉치답니다. 많이 본 사람이네. 근데 여기서 이 산맥에 오다가 여기 너무 물이 좋아. 상주 원모리비치. 뭉친 올라가서 이 자리에 보리암이 있습니다. 오른쪽 팔이 딱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근데 이 오른쪽 팔이 그냥 팔입니까? 아니죠. 바위 안반이 막 확 박혔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안아보세요. 남성이 힘이 없으면 지부적이 그러잖아요. 힘이 있는 남성이 팔로 안아주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백호가. 청룡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룡은 부드럽습니다. 그냥 이 검산 이 아무 바위가 없는
이 근육질의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는 왼쪽 팔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를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풍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풍수는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입니다. 풍수는 장, 풍, 덕수의 준말입니다. 장은 뭐냐? 순길장, 바람풍, 얻을떡, 물수. 정말 좋다는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자리에 들어가면 밖에는 바람이 열어라 해도 여기는 고요합니다. 바람이 잡니다. 바람이 숨습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좋은 자리는 가면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돈입니다. 근데 여기가 오른쪽 팔이 이렇게 힘있게 좋습니다. 근데 풍수는 오른쪽 팔이 딱 좋으면 그 여기 명당 그 자리에 돈이 모인답니다. 그 집안에 누가 잘 됩니까? 딸이 잘 되고 며느리가 잘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보리하면은 근데 왼쪽 팔이 딱 좋아. 오른쪽 팔은 좀 부드러워. 그럼 어찌 될까요? 틀림없이 그 자리에는 인물이 난답니다. 근데 남의 보리함은 아쉽게도 소원은 들어주는데 덕도한 큰 스님이 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신 돈이 억수로 많이 모입니다. 여기 신도들이 여기 보리아 지금은 아닌데 이 보리암에 있잖아요. 옛날에 신도들이 그 초파일이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니까 가을에 입시를 비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로 농협에 갖다 주면 직원들이 세다가 지쳐 다니들 정도로 돈이 많이. 근데 이 상주는 이 보리암의 이 선이 쫙 내려가는데 이 자청룡 우백호 자청룡이 딱 앉아 이대로 상자와 딱 닮았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쑥 들어앉아 해안이 들어앉았죠. 그래서 이 상주란 이름은 그 자연의 형상입니다. 그 자연의 생긴 그대로 자연의 생긴 그대로 그 하는 게 과학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던데 그 개념에 글이 나와 있던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팩트고요. 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리암을 누가 창건하냐면 원효대사가 창건합니다. 원효대사가 여기 먹을 때 우리 남해 큰 스님이잖아요. 찾아가서 물었대요. 이 남해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저 아래 늘 상주해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상주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상주 이 여기 얼마나 아름다우면 있잖아요. 제가 원고에 썼는데 둘다섯이라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 엄친데 내 이 세상에 부러운 게 딱 하나도 없어요. 저는 딱 노래 잘하는 사람만 부러워합니다. 그 노래 잘하는 그 둘다섯이 아가서 여기서 자다가 있죠. 여기서 보니까 이 상주 바다에 배가 이렇게 불빛을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적석에서 시험 가사가 검은 모래 바다 위를 밤새서만 그랬잖아요. 그 노래가 그 가사에 있습니다. 저기 뭐 그걸 여기서 지었답니다. 그 이것도 사물의 현상을 보고 그죠? 보편적 가치와 과학이라고 제가 제 과학입니다. 보고 사물의 현상을 보고 여기도 풍수를 모르는 사람은 있잖아요. 저는 큰 스님들이 우리나라의 천년고찰이나 500년 명문가 자리가 왜 과학이라 하냐면 그 산의 모양의 형태는 조금 달라도 전형적인 딱 이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망지 같은 데는 가면 있잖아. 산이 있잖아. 어찌합니까? 저 미륵사지 가서 봤거든요. 미륵사진을 가보면 폐사가 되잖아요.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좋아하면 서로 앉지 않습니까? 보호해주고 싶고. 근데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가 이분이 나를 앉자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궁뎅이를 쓱 빼고 이렇게 자연도 마찬가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이 자리를 보호하고 싶지 않아. 그럼 산자락이 이렇게. 이거는 사실적으로 제가 책을 읽으니까 이거는 남의 좀 확실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경복궁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 이름을 정도전이 짓잖아요.
만대의 복을 누려라. 그 경복궁 야리를 잡을 때 있잖아요. 북한산이 내려오잖아요. 저기 관악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이런데 그때 그 모학대사 그 자리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백과사전에 나오는데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인왕산을 주산을 해가 동쪽으로 봐야 되지.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 관악산을 보면 여기 털못이 200년대에 큰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모학대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정도전이 훨씬 실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복궁이 지어지잖아요. 그 경복궁에 있는 모든 정전의 이름을 다 정도전이 짓습니다. 왜? 정도전이 실세고 정도전이 굉장히 그 주작 아래 있잖아요. 주작 아래 그걸 맹신했던 것 같아요. 그 주작 아래에서 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진짜 200년대에 어떻습니까? 경복궁 불타버리죠. 근데 홍성대왕군이 다시 짓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조선이 어떤 을사녹약 뭐 이렇게 다 그래서 그 터가 결코 좋은 터는 아니다. 그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저도 그래서 경복궁을 가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관악산이 화기를 먹고 관악산. 그래서 그게 200년 정도 지나면 좀 불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자연은 과학이고 제가 또 다른 명문가 집 이런데 그 책을 읽고 많이 가봤거든요. 예, 사찰이나 천년을 가는데 이는 산이 높고 낮고 좀 넓고 좁고 이런 현상은 있어도 거의 다 모범답안처럼 과학적으로 딱 그대로입니다. 이 앞산 남주작이 일고 이 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해주고 산과 너무 감싸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 뻗어나가는 자리는 오래 가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1000년이고 500년 가는데 틀림없이 이 산이 안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많이 답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임상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외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리조항 가보시는 보지만 여기가 하늘번에 설리 스카이워크 이게 해안데크고요. 제가 솔비치는 그때 개장을 안 해갖고 사진에 안 올린 솔비치가 있죠. 설리가 이 스카이워크가 있는 이곳이 있잖아요. 그 마을 이름이 설리입니다. 근데 설리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 새마을 뭐죠? 이장님하고 이 마을에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어떤 설리, 최고 설리, 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이에요. 어떤 설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어제 설비치에 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하면 오늘 안 하겠습니다. 설비치가 정말 좋아. 자연이 너무 좋아. 그런데 땅이 이만한데 이만한 건물이 올라가서 다 좋은데 참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물미해안 도로와 전망대입니다. 혹시 이 물미해안 가보나요? 이게 드론으로 찍어주고 이 해안선이 곡선이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 해안선을 보고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아까 고두연을 찾아오셨던데 제가 사실은 경상도 발음이라서 시를 읊으면 좀 그렇게 하긴 한데 제가 원래 시를 중학교 2학년 서시부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시를 좋은 시를 만나면 제가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되면 오늘 내가 이 시를 외웠는데 들어봐. 그래 가족들 밥 먹는데 앉혀놓고 그럼 저희 신랑이 좋은 시 베리지 말고 앉아라. 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들은 엄마 밥 좀 먹자. 시 공부를 전혀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딱 해설사가 됐어요. 42살에 교육을 받고 버스 투어를 가면 시를 읊어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해설사가 재밌는데 이 고두연이라는 시인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답니다. 이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문학 투어를 왔을 때 제가 안내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데 그분한테는 안 해봤는데 제가 경상도 바람으로 자기 시를 그분의 시를 읊으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좋은 시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문학 기행을 했던 사람들이 답사기를 썼어요. 근데 남의 그 해설사 그 경상도 발음으로 옮는 시가 이색이요. 그 인상에 남는다 이런 게 몇 분이 쓴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분이 제실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는데 그 물미안에 영어가 있습니다. 제가 물미안 여기 투어를 할 때 꼭 들려주는 시인데 물미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남해에 물건 마을이 있습니다. 독일 마을 아래에 있는 마을이 물건 마을입니다. 그리고 남해에 미조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30리 향기를 물미안이라 합니다. 근데 고두현 시인이 있잖아요. 가난하니까 어릴 때는 이게 고향을 못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어디 가냐 포항 공부를 갔답니다. 가난하니까 그 당시 포항 공부 1회 들어가면 면제, 전부 면제. 등록,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도 돈 냈잖아요. 그 면제예요. 대신 학교를 졸업하면, 산업체에 취직을 해서 그걸 갚는 조건으로, 면제였는데, 근데 이분이 포항 공부를 가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게 자기 일이 아닌, 이 인문학적인 사람이 그 손이 얼마나 고운데, 이 기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분이 경남대 그 국문학과를 갔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그 학비를 갚았다는데 이분이 이제 경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국경제신문 취직을 해서 이제 그 학비를 갚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여유가 있고 어른이 돼서 남해 와서 이 물미안을 딱 돌아보고 쓴 시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미안에서 보내는 편지 고두현.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낮은 파도에도 물미하는 노을. 해안선이 놀아앉아 머리 풀고 흰 목덜미 말리는 동안 밀풍에 말려 올라가는 다홍 치맛단 좀 보세요. 남의 물건리에서 이조항까지 가는 30리 물미한 허리에 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섬들은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는데 지난처럼 푸른 상처 온몸으로 막아내던 방풍님이 얼굴 붉히고 알갑게 옷을 벗는 풍경 완전 지나 노구 지나 방간빛으로 물드는 노을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30리 해안길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고파 저토록 몸이 닳아 뒤채는 파도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것 좀 좋아요. 전문 남성가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시 정말 좋아합니다. 이 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데 해설사 교육을 처음 받고 2005년에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받으면 신입들이라고 안 보내줍니다. 실수. 근데 그날은 사람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보고 문체부 직원들이 오는데 차가 3대가 오는데 그 이제 안 되니까 그 선배들 베테랑들 둘이 가는데 저를 이제 사무차에 태웠어요. 이 시를 잘 몰랐는데 그 선배 해설사 한 명 있잖아요. 프린트를 3개 해온 거예요. 이걸 이 물미안을 오늘 간다는데 보고 이런 거 읽어주자. 뭐 이래 그래. 보고 있는 거는 여기 폼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남해 노래한 그 남해대교 거기서 문체부 차를 기다리는 1시간 정도 앉아서 이것만 외웠습니다 제가. 예. 이것밖에 없다 오늘 내가 보여줄게.
근데 사실은 얼마나 초보가 좀 그 시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 사무처 직원 아가씨 이런 아가씨였어요. 아가씨가 이제 막 이제 그 뭐죠 그 있잖아요. 이 간식이 나오고 하루 종일 되려면 뭐 과자나 떡이나 애가 간식 봉지가 있잖아요. 문체육을 직원들이니까 좀 좋은 거더라고요. 창사 삼척보대교 내리는데 그 아가씨가 선생님 너무 오늘 감동이었는데 줄 게 없고요. 여기 남아있는 이 간식은 선생님 다 가져가시라면서 한 4~6봉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2006년, 5년, 7년 이럴 때인데 해설사들이 죽고 남의 군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봉지를 한 개 가지고 내렸어. 근데 앞에 해설사 2분은 못 받았어. 근데 나는 그때 공무원이 우리를 태우러 왔어. 창선 삼척보대교까지. 남의 여기까지 멀잖아요. 근데 이제 이 2분이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그냥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그때 초보고 촌스럽고 말도 경상도 말이고 서울서 시집 온 사람들이 이래 저보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게 뭐야? 그래. 아니 좀 사무사 직원들이 이거 남은 거라고 가가 먹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뭐라 할게요. 예,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도회적이라서 그런 거 교도 안 가져갈 것 같고 재심 씨는 좀 촌스러워서 가져갈 것 같으니까 줬나 보다. 그 소리에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심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나 주거든요. 뭐든 그래 한 개도 안 좋습니다. 가가지고 집에 달라니까.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전달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그 같이 써먹으면 안 되니까 써먹었습니다. 재밌자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그만큼 제가 촌스럽다는 겁니다. 물건 방교 오브를 아까 그랬죠. 이 물건이란 말은 있지 않습니까? 한자가 그 산세가 말물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보면 알아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예. 그리고 수건문자와 비슷합니다. 중심용이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게 물건 방교 어부림이 있습니다. 이 독일 마을이 우리나라 최초의 테마 마을입니다. 여기도 사물의 형상을 그대로 보고 보편적 원리와 이런 걸 생각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일 마을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즐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중국의 하원주 진안수당 송원 명청이 하잖아요. 중국이 원래는 이 봉건국가잖아요. 근데 그 중국의 그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있던 걸 진나라의 진시황이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봉건국가잖아요. 봉건군주가 자기 지역은 자기가 다스렸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중앙 집권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앙에서 다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관리를. 우리 나라가 그 제도를 그대로 본떠서 거의 중앙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김정찬 정부 때 지방 봉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민선 1기 군수가 누구냐면 김두관입니다. 그분이 36세 군수가 됐어요. 얼마나 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의욕이 넘치면 군수가 딱 되자마자 공무원들을 배낭여행을 보냈답니다. 유럽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배낭여행은 사실은 돈이 없죠. 경비가 적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로 갔던 분들이 독일에 가니까 교포들이 많이 살잖아요. 60년, 70년대 독일로 갔던 강구나 간호사들이 교포집이 있는데 그런 데 가자면 밥값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밥도 얻어 먹을 수 있고. 근데 그 교포들이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자기들이 그 60, 70년대 아가 지금 나이가 60 가까이 되는데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예산을 넘길 수 있는데 이 공무원이 돌아와서 독일에 갔더니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타 지역에도 많이 타진을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대. 근데 우리 김부관 이분이 그래? 그럼 우리 남해를 모시자. 그러면서
공항에서 있잖아. 독일로 사업 설명회를. 저는 한 서너 차례 갔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김두관 그분이 그 양산 분들하고 양산 시장님이랑 우리 남해 독일 마을을 왔는데 제가 있잖아요. 해설을 했어요. 그때 진짜 또 운명처럼 제가 독일 안에서 근무였어요. 그 와서 설명을 막 하면서 5차례나 가서 이렇게 이분이 나중에 해설 끝났는데 재심씨 예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차례 갔습니다. 10차례 10차례를 갔대요. 사업승리. 그리고 그분들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전 남해를 아까 그 지도를 다 버스 투어를 여행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찍어라. 그럼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가 다랭이 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있잖아요. 우리 남해에 미국 마을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 마을은 제가 생각했어요. 왜 미국 마을은 관광객이 저리 안 가고 이쪽은 이리 많이 올까?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충북대 교수님들을 안내한 적이 있어요. 충북대 농대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 말하는 사람이 오는데 미국 대십시 왜 그런지 아냐 그랬어. 모르겠는데요. 이랬더니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미적 감각이 있대요. 우리가 그 미적 감각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에 있는데 독일 말은 미국 말은 천편일률적으로 쫙 맨하탄에 가면 딱 바리판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길에 쫙쫙쫙 이게 뭐가 멋있냐. 근데 다행히 이 남해 독일 마을은 있잖아요. 이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의식이 있어야 했는지 모르지만 다랭이 논이 이게 300평이잖아요. 그대로 만듭니다. 집터를 대지를. 그리고 200평이면 200평 그대로 만들어요. 이걸 똑같이 닦아가 짝짝 나눈 게 아니라 300평은 300평 이런 식으로 해요. 커버 잡고 농 그 자체를 다랭이 논을 만들어 여기서 털닦기 작업 싹 다 해줍니다. 전기, 통신, 기반시설, 상하수도 싹 다 해줍니다. 그래 딱지만 집을 수 있게. 근데 아마 오신 분들이 이 반해가지고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걸 짓고 나니까 2002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자연의 현상을 잘 관찰하고 그죠? 보편적 원리를 적용한 것이 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와 물건 방조 오브린과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테마 마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설사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김두관이 했습니다. 그분이 군수가 딱 되고 이제 96년, 97년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졌잖아. 물론 I4 오긴 했지만 그때 남해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김두관이라는 분이 이랬습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된 사람들 좀 있잖아요. 공무원 사모들 아니면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들 중에도 남편이 능력이 있어가 좀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면서도 좀 똑똑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정신값하고 차비하러 2만 원 주고 이 남해 관광을 남해 오시는 분들에게 버스를 타서 남해를 설명해라 해가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2002년이 한국 방문의 해였습니다. 근데 중앙에서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와갖고 또 왔을 때 이 해설사들 그때는 해설사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관광 도우미를 했는데 이분들이 설명을 하니까 너무 괜찮아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중앙에서 있잖아요. 2002년에 한국문화유산 해설사 교육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남해의 이 작은 곳에서 시행한 일이 중앙으로 간 게 이 해설사 제도입니다. 2002년부터 한국문화유산 해설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23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6기입니다. 예, 저는 16을 좋아합니다. 저는 무조건 16을 좋아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서 안 되겠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16에 얽힌 이야기를 이수신 장군님이 있잖아요. 오늘 16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운명처럼 저도 16기 해설사가 돼요. 제 결혼 기념일이 16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예술촌 이분이 맹호림인 거 아시죠? 탤런트. 저는 운이 좋아. 근데 이 모든 해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제일 잘 접근합니다. 왜? 이 맹호림 우리 남해 정현태 군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있잖아. 또 군수가 되고 나서 뭐 하냐면
지방의 유지들, 우리 남해 좀 이름난 사람들, 일일 매일 군수를 시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을 탁 지정해. 오늘은 군수를 그 군수 역할을 할 역할을 다 합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운전하시는 분, 관광과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명예군수, 그리고 이제 해설사는 누구라 하는데 제가 경상대 교수님 성낙중과 그분하고 이분 명예군수 할 때 제가 옆에 가서 안내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원예예술촌을 하게 된 이름이 원예예술촌인데 이분이 억수로 재력이 있나 봐요. 제 생각에. 거제도에 땅을 굉장히 많이 샀답니다. 왜? 나이가 들면 거제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 길을 꾸미기 위해서. 그런데 거제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냥 오고 가면서 보니까 거제나 서울이나 도시화가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후배에게 야, 내가 거제도 땅 많이 샀는데 이거 거제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니까 남해 가봐라 그러대. 근데 이분이 남해는 몰랐대요. 그냥 바다 남해, 동해, 서해, 남해 그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이제 후배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서 2005년 5월에 이제 우리가 2003년 4월 28일 날 창선 삼주포대교가 개통합니다. 그게 이수신 장군이 단신일을 맞춰서 하는데 그때 2005년 5월에 그 삼천포 앞바다 생각하시죠? 얼마나 물이 좋고 아름답습니까? 반했대요. 근데 진짜 운명처럼 이분이 독일 마을을 처음으로 왔답니다. 와서 이 독일 마을 위에 언덕에 옆에 원예예술촌이 있거든요. 딱 왔는데 너무 좋더래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있는데 딱 독일 마을 언덕에 딱 올라오니까 공무원 양복쟁이 몇 명이 서서 공무원 같더랍니다. 야 여기 이곳 이 원예예술촌에 또 이런 이 공간에 이제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마을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는데 예산에서 일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들끼리 막 쓰랑설레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 있는 분이 나는 군청회가 신청서를 쓰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와서 남의 업에 와서 있잖아요 정면사진 찍고 그다음에 군청에 가서 신청서를 써놓고 갔대. 그런데 서울을 가면 아무리 있어도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이분이 남의 군청에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그랬는데 왜 연락이 없냐.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름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아내가 고려대 원예과를 나왔답니다. 이 아내가 원혼을 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난 정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내가 고려대 원예과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손바닥 정원이라는 모임이 있답니다. 손바닥 정원. 거기 가서 이제 전후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가자. 이랬대요. 그래 바로 와서 2006년 남해구가 MOU를 체결하고 2009년 이 5만 평의 물론 제가 사진을 적게 가져왔는데 이게 프랑스 정원입니다. 이게 16개의 정원으로 꾸며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정광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뷰트의 속도로 정말 3년 만에 5만 평의 땅이 있잖아요. 이런 정원 하나하나들을 해서 16개가 막 꾸며지죠. 이 전문가들이니까 저 5만 평의 땅인데 근데 주객 정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박원숙이라는 분이 메모리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오빠 나도 가면 안 돼? 그래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박원숙이라는 분도 왔어. 집을 지었어. 그 제가 관광 안내소에 있으면 메모리만 없습니다. 이분은 아무도 몰라. 박원숙 집은 어딨네. 박원숙. 예. 그분이 카페 그 집으로 인해서 더 관광객이 많았어요. 근데 2009년에 오픈해가지고 2020년까지 정말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고 저 밖에 가죠. 그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 5만 평의 땅 중에 집 택지는 그분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지었지만 나머지 공간은 다 남의 분땅이잖아요. 그래서 입장료의 일부를 이제 딱 빌린 값을 내고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수입이 많아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근데 이분들도 이게 입장료가 저희들 뭐 옷 사야 되죠. 임금 비하죠. 도저히 적자가 나니까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남해군에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장료 안 받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투어를 하면서 여기 갔다 왔거든요. 경상남도 예술사들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는데 남해군에도 예산이 많이 되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이분들도 자기들 살고 있는 집을 옛날처럼 그렇게 가꾸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올해부터 한 거라서 아직은 이 맹오림이란 분의 집이 내부입니다. 이분 집은 핀란드 정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서파 있잖아요. 그게 최초로 핀란드에서 했다며요. 그래서 이분 핀란드가 나무가 많대요. 그래서 이분의 집은 전부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핀란드에서. 근데 이분이 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제 판단입니다. 왜? 제주도에 땅을 머리 많이 사고 또 남해도 이 프랑스 정원 이것도 이분 거거든요. 프랑스 정원 옆에 카페는 아들이 하고 있고 또 이분이 이 핀란드 정원의 또 집도 또 지었고 이랬으면 그런 땅이나 집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제가 하루 종일 그 승용차에 타고 다니면서 안내를 하는데 참 어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5만 평의 집을 꾸미고 그렇게 할 동안에 그 용기라든지 간이 커야 안 되겠습니까? 예,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도 자연의 형상을 보고 잘 꾸민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지종관. 이게 창지족입니다. 이게 남해 지족이고요. 이 지족이란 지명이 알지자에 발족자를 씁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이 발을 이렇게 가다가 안 멈추면 어떻겠습니까? 빠지. 그래서 발을 멈출 줄 알아라. 이거는 그냥 한자를 직역한 거고 저는 만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족을 못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허망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만족할 줄 알아라. 이게 죽방령이 한 23개 정도 남아있죠. 창지족과 남해지족 사이 이 길을 손도라고 합니다. 좁을 손자, 길도자. 좁은 물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안쪽에 강림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썰물이 되면 이 넓은 많은 물이 이 좁은 데를 지나가려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 인근의 고기들 그냥 그 안에 가서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들채를 떠와서 말립니다. 삶아 말려. 그러니까 우리가 거물로 잡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비는 상하고 막 망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 멸치는 바로 삶아 말리기 때문에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비늘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제가 우리 16기가 경상남도 18명이에요. 남해 사람 둘이 있어요. 16명은 타지인데 우리 남해 와서 교육을 하는데 내가 그냥 있어도 되겠나 아무리 그렇지만 인간이 그래서 죽방 여기 인근에 죽방 멸치 그 하시는 사장님이 있어요. 그래 갔어요. 근데 내가 돈은 많이는 못하겠고 한 2만원 정도 멸치 좀 주면 안 될까요? 한 1인당 2만원. 16개면 32만원인데 이분이 죽방 멸치는 절대 못 깎습니다. 비싸더라고. 최하 5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 5만원짜리를 반 나누면 25,000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 나누면 팔면 뭐. 근데 이제 제가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포장으로 2만원씩 해가지고 이래. 그래 사가 우리 그 해설사분들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우리 해설사분이 이러더라고. 진심씨 이거 너무 부담이 되는데 그 멸치 제가 그럴 수 있지. 그래 사줬는데 이 멸치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비쌌어요. 이 창선도인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다리 이것도 사물의 형상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 다리가 지금 교각이 5개 있죠. 여기. 이 물살이 빨라요. 근데 이 다리를 만들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업체가 3번 바뀝니다. 처음 이 해가 하다가 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업체가 손들었어.
그래 두 번째 업체가 했는데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업체는 하여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근데 1992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다리가 진짜 많이 무너질 때가 있었죠. 이 다리 무너집니다. 1922년 세 번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리가 최근 그 뒤에 만들어진 거는 아마 단단하게 만들어졌나 봐요. 그 이후로는 이제 무너지고 이러진 않는데 이 사물의 형상을 잘 관찰했으면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했을 텐데 그걸 제대로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 창선이 장성할 창자, 선할 선자, 이게 강의 말미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다면 이게 원래 진주관할입니다. 이 창선도는 진주. 1906년까지 진주관할입니다. 1906년 이후로 남해로 예속되는데 우리 남해 사람들이 우리 남해는 섬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해 사람들이 창선 사람들은 생활력이 더 강해.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우리 할머니나 이런 분이 창선 사람은 고춧가루 성화를 먹고 물밑 30리를 간다. 물밑 30리를 간대. 그만큼 억측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지명이 성함이 장성해라 이래. 좀 아이러니하죠. 지명과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특성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맨날 써먹는데 여기도 창지족은 뜻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알지자인데 여기는 발족자에 멈출 지자가 있습니다. 알지자가 아니고. 근데 뭐 비슷한 어민데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마 여기 마산인가에서 선생님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이 쓴 책이 남해를 하는데 제가 그분 말을 인용하는데 저는 그냥 한자를 직역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수준이 낮으니까 그분이 이제 쓴 책에 보니까 이 창지족과 남해주족은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욕심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욕심을 멈추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하가 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전 좀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토피아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창선에 있습니다. 여기도 3대가 합니다. 3대가. 이 자기의 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꽝꽝나무 있잖아요. 꽝꽝나무 아시죠? 그 깡깡나무나 돈나무 이런 걸 가지고 12진상 있잖아요. 이런 조각해갖고 이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은 손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면 제가 이거는 개인회가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찾길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남의 하나의 보물인데 찾는 이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정말 괜찮아요. 가보면 전부 예술입니다. 창선 삼축구 대교죠. 이 창선교, 여기가 삼천보교, 그 다음에 이게 초양교, 넉도교, 단안교, 창선교회가 이 5개의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요 아래 옛날에 외구들이 모여서 직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노량으로 가서 싸운 게 노량해전입니다. 여기 모여 있다가 이게 2003년 4월 28일에 개통하죠. 사실은 제가 이 창선 삼축구 대교를 개통할 때 이 이름을 짓는데 정말 설왕설래했습니다. 다리는 어떻습니까? 도시, 섬을 연결하겠어 짓잖아. 근데 이 삼천포가 쭉 자기 이름을 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때는 예술사를 안 할 때인데 이순신 대교를 하면 괜찮을 텐데 그때는 이순신 장군님이 반에 있을 때니까 제가 36세 반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여수가 그저 강양하고 여수 연결하는 걸 이순신 대교라고 이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를 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남해 이 창선도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선을 모릅니다. 창선 다리라고 안 합니다. 삼천포 대교입니다. 그냥 이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했는데 딱 그대로 지금 삼천포 대교라고. 이 창선이 빠져버렸어요. 이건 이제 쟤입니다. 이 큰 딸, 이 작은 딸. 이 야가 머리를 이래 부경대 졸업할 텐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이때가
10년 전이니까 52살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자랑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잘한 게 뭐 있냐면 역사, 세계사 이런 거는 80점 이상인데 국민윤리, 국민윤리 지리 이런 거는 점수가 잘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가정가사 이런 건 빵점이야 무조건. 그런 책을 읽기도 싫어. 그래서 아니 모르는 찍었어. 그걸 잘해야 점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못 가서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떨어졌어요. 예비고사 208점 모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는 226점이면 먹었는데 경상대에 되더라고. 운이 아닌지. 근데 이 딸이 있잖아요. 닮았죠? 예. 근데 우리 신랑도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보통이나 했어. 근데 얘가 딱, 그 설천초등학교 남해 여중 제일고를 나왔는데 얘가 전교 1등을 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제가 좀 부모로서 어리석어가지고 서울대 부산대 아니면 안 보내준다. 그랬더니 얘가 서울대 떨어지고 부산대를 갔는데 얘는 부경대를 갔는데 부경대 부산인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야처럼 공부를 안 잘했거든요. 근데 또 남의 일중을 들어가는데 톱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부경대 국문학과를 갔어. 얘가 학교 다닐 때 남의 잘할 때 있잖아요. 저한테 맨날 미술학원을 보내주래. 내가 그런데 제가 좀 어리석은지 학원을 뭐하러 가냐고. 학원 공부도 힘든데 학원도 갈 동안 맛있는 이나 사 먹자. 미술학원을 안 보냈거든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부경대 1학년 국문학과를 가고 2학년에 전과를 하더라고. 저기 의상 디자인 학과로. 내가 느닷없이 의상 디자인 학과 왜 갔냐. 자기는 거기 관심이 있대. 그럼 국문학과를 왜 갔냐 이러니까. 의상 디자인 학과는 룰이 세서 공부하는 사람만 모이는 데가 그렇게 인식이 될까봐 우선 국문학과 합격하고 전과를 했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참. 근데 얘가 이제 지금은 미국에 예? 좀 그렇습니다. 미국에 지금 뉴욕에서 의상 있는데 근데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아이들 정성을 다하면 뭐가 되긴 되더라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여기가 이순신 장군님 이 초상화가 있잖아요. 이 초상화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역사서패실에서 일본의 교과서에 나오는 초상화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긴 그렸는데 제가 이순신 장군님 초상화 여러 개 아는데 딱 전쟁이 끝난 뒤에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린 초상화와 이 초상화가 흡사합니다. 근데 제가 36세 이순신 장군님 반해가지고 제가 술을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잘 안 먹는데 55살까지 술을 맨날 쩔가 됐는데 21살 많으니까 술을 먹으면 이야기 떠들고 이러니까. 그런데 술 먹어 만나요. 장모님 진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막 그랬어요. 이순신 장모님 초상화 진짜 아니잖아요. 살생긴 안 그랬습니다. 이순신 장모님의 초상화를 그린 근거는 어디서 오느냐면 서해 유승용이 징비록에서 옵니다. 이순신의 사람됨은 말이 없고 웃음이 적고 늘 수용하는 선비 같았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담력이 있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했다. 그것은 평소에 수양하는 덕분이다. 그게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모님 덕수이십니다. 덕수이시 50대, 이순신 장군이 54살에 돌아가셨는데 50대 남자를 관찰을 많이 해서 탄생한 게 이순신 장군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진짜가 아닌 걸 알고 맨날 좋아하니까 꿈에 한번 보여주세요. 꿈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나를 그 좋아해봐라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난중일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신문에 중앙일보 신문에 나왔어요. 2003년까지만 그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2014년 그러니까 2013년까지만 전시를 하고 2014년은 수장고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가. 그래서 제가 2013년 12월 마지막 날 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충사가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진본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날 현충사가 놀더라고. 휴일이야. 안타깝지만 어쩌겠네. 나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산 현충사 아산에 그 찜질방에 자고 뒷날 그래도 요사라도 참배해야지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보면 있잖아요. 술을 마신 날짜가 147일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술을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실주를 한 병 샀습니다. 그리고 남에서 올라갈 때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고구마 이런 게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고구마 튀김을 안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옛날에 고구마 튀김 같은 거 못 드셨겠지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아산 그 을아산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내려와서 아산 현충사에 가니까 이제 진본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2014년 1월 1일 그래서 관리자에게 물었죠. 신문에는 2014년부터 수자고 들어간다던데 전시하네요. 이러니까 이분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난중일 진본을 보고 오고 온 뒤에 2014년 2월 18일에 꿈을 꿨는데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리 초상화를 봐도 제 꿈에 본 모습과 닮은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역사서 표시에 일본 교과서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 모습은 맞는데 눈하고 눈썹은 배우 김민종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배우 남궁원이었고요. 제가 꿈에 봤습니다. 근데 이 꿈꾼 뒷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제 복권을 산다고 복권을 사야 돼. 아침에 밥 먹고 있어요. 자기야 어젯밤에 이순신 장군님을 봤어. 복권을 사야 돼. 저희 남편이 그거 복권 살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제가 이순신 영광상관에 제설을 할 텐데 딱 출근을 해가지고 우리 해설사들은 10시에 갑니다. 10시 조금 지났는데 출근하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 가면 고봉기대성이라는 분이 계신 거 아시죠? 4단 태계 이하가 16년 동안 4단 7정을 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봉기대성의 14세 손이 이순신 영상관에 와서 제가 해설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고봉 아카데미에 이순신 강의를 해주라.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고봉 아카데미 선생님 이순신. 그래가 제가 그 전에는 남해에서는 강의를 해봤는데 남해대교를 벗어난 곳에 가서 강의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남해를 벗어난 강의가 그때 처음 강의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꿈을 꾼 뒷날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서울도 가봤습니다. 서울 원부교 교당에 가서 이순신 장군님의 강의도 하고 오직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만 2시간 3시간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순신 장군님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는 대다수가 뭔지 아세요? 병법, 전법 이분이 얼마나 유능한 리더인가 이런 걸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신 어록 이순신 장군님이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했다. 노산이현상이 난중일기를 번역하고 그랬다잖아요. 사람들이 물었대요. 난중일기를 번역하고 이순신 장군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순신은 인격이 정돈된 사람이다. 인격이 정돈되면 어떤 상황일까요? 물건이 정돈되어 있어도 보기 좋은데. 마지막 하겠습니다. 관음, 남해 보리함에 관음, 배수관음 알죠? 헬기로 이걸 보리함에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빛이 막 피어오른다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했답니다. 정성. 저는 세상 모든 일은 정성을 다하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카톡에 내 삶에 정성을 다한다. 이게 제 정성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지 맞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 3시간씩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막 살을 붙여야 되는데 간략간략 하겠습니다. 꼭 질문 있으면 하시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잘 안 보여요. 예, 아니 저도 안 보여요. 그 역사 스페셜에도 안 보여. 근데 진짜 한 사람은 알겠죠. 예, 한국 사람이에요. 예, 일본의 그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대요. 몇 년도에 그려진 거 없어요. 제가 리 이러잖아요. 리 저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도원법칙이 되기 전에 1938년에 최현보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리얼이 앞으로 오면 이형으로 바뀌잖아요. 도원법칙. 리얼이 앞에 오면 발음이 힘들어. 그래서 리얼이 머리로 올 때는 이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렸기 때문에 그 전에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럴 때 그린 그림을 일본 사람이 가져가서 교과서에 실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근데 저는 꿈에 본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 딱 이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디 언덕에 서 있는데 키 큰 남자가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언덕 아래는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 전쟁터인데 이 남자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신 이러더라고. 여신하고 우신이 전사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우신 이러더라고. 희신행님이 전사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수신인데 이러니까 내가 이수신이다. 그랬어. 예. 오택경입니까? 좋네요. 북한 아가래요? 그래. 근데 일본 교과서 얘기했대. 근데 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꿈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다니다가 딱 이걸 제가 강의할 때 썼습니다. 이수신 장군님의 행제가 희신, 요신, 순신, 우신입니다. 이 이름을 왜 짓냐면 우리가 중국의 하원주, 진안수당, 송원명청 이게 진나라 이전의 시대가 BC잖아요. 이 진나라부터 AD로 들어가고 하원주 이전의 시대에 사망오제 시대가 있습니다. 복희, 신농,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시대가 있습니다. 그 복희가 누구냐면 우리가 태극기 보면 건공감리 하잖아요. 작대기 3개, 4개, 5, 6 이렇잖아요. 3개, 4개, 5, 6. 이게 주역의 8개의 기본에 4개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우리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글의 모음이 이 천지인에서 옵니다. 하늘이 둥글잖아요. 땅이 평평하잖아요. 사람이 서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그 8개를 만든 사람이 복희입니다. 중국의 사망오제. 근데 복희의 희자를 따서 이수신 아버지께서 큰아들 이름이 복희 같은 어진 신하가 되어라 해서 복희신. 그 다음에 요임금같이 어진 신하가 되라 요신. 순임금같이 어진 신하가 되라 순신. 우임금같이 어진 신하가 우신. 이수신 행제가 이순 장군 행제가 이 4명입니다. 근데 요임금 순임금을 공부해 보십시오. 요임금이 있잖아요. 나라를 물려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면 내 아들은 좋겠지만 내 아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온 백성이 괴롭다.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을 추천해라. 그럴 때 순이 추천됩니다. 이 사람이 순이라고 하면 물론 평판이 추천이 됐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임상실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요임금이 있잖아요. 이 순에게 딸을 둘을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들이 이 남자 한 명을 좋아한다면 어떻습니까? 방이 터지지. 그런데 요 임금의 딸 둘이 있잖아요. 이 순을 보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금이 안 됐다. 그게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그게 순 임금이 또 나라를 물려줄 때 어찌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안 물려줍니다. 그래서 또 지혜로운 사람을 해서 우에게 물려줍니다. 그런 게 요순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순 시대만큼만 해라. 제가 요즘 최진석이라는 서강대 교수님한테 고쳤는데 그분의 노자의 목소리 듣는 도덕경이에요. 그 노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백성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제일 좋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대통령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정치를 잘하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노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순 시대를 그런 시대라 하잖아요. 근데
이수신 장모님의 아버지 이정이라는 분이 아들 이름을 거기서 따오는 거죠. 물론 이게 중국이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영향권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는 거죠. 근데 순임금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럼 왜 여태까지 왜 이 초상화가 여러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화가라서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죠. 우리나라에는 이걸 전혀 네. 아니 그분이 일본의 남북이 갈라진 뒤에 아니지 그럼 일제강점기 때 이 일본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교과서만 일본 교과서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용을 안 했겠죠. 정우성 화백이나 그 정형모 화백이나 이상범 화백이 이수신 장군님을 초상화를 그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징비록을 참조하고 충무공 우선을 참조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표준 영경으로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게 북한에서 그런 게인데 북한 작가가 그랬다면 전혀 사용 안 했겠죠. 양력에 대해서는 안 넣어가 있고 그냥 뭐 태경으로 아 그래요? 57년에 민조사라는 책이 북한에서 발간이 됐는데 예. 그 안에 이수진 영정이 조장을 아 그래요? 예. 그거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KBS 그 말씀하시는 거기서 나오는데 네. 여태까지 처음 본 근데 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또 자, 그 이제 창선 아까 예,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유명하잖아요 창선 사람들 예, 예. 다 생활력이 예. 강하다. 생활력이 강하다. 나쁜 뜻이 아니고. 아니니까요. 예. 근데 이제 뭐 남해하고 자연 환경은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더 그런 겁니까? 그게 섬이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땅이 적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억척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더 강인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섬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마도 있잖아요. 대마도도 사실은 농지가 적다 하잖아요. 근데 대마도 사람들이 맨날 이제 고려 말에 그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한 300차례 들어오잖아요. 식량 뺏어가기 위해서.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겠죠. 창선도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땅은 적고 이 사람은 많고 하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남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해 사람들이 서울 항우회가 20만이고 부산 항우회가 30만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제일 유명한 모임이 3개 있습니다. 남해 항우회하고요, 해병대 전우회하고요, 고려대 동문회하고 그렇게 유명하죠. 진짜요? 유명해요. 남해 항우회. 네. 이순신 얘기 이제 그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네. 강사님께서 네. 또 새롭게 또 강의를 들으려면 여기까지만 이순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우리 너무처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 해설가를 우리 지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있는데 우리 손예신 해설가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열정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해설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